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42만 2천 명이다. 제가 계속 이 외국인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세안 지역 출장을 갔어요. 이 코로나 전에는 저는 해외를 뭐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해외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고 이동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좀 자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이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는 게 이 불법 체류자 문제거든요. 오늘도 제가 한 대학의 국제교류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대학도 이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골치를 앓고 있고, 이 불법 체류자들이 40만이라 그랬는데 벌써 42만 2천 명이죠. 제가 금방 이거 50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100만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매달 3천 명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각종 뭐 마약이나 각종 범죄 문제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 불법 체류자 자녀들, 그러니까 미등록 아동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고등학생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를 계속 꾸준히 이제 SNS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불법 체류자였고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 학생은 여권밖에 없는 거예요. 여권. 네, 여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국적이 이제 이 베트남인데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베트남에도 등록이 안 되고 한국에도 등록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마치 그 그림자 아동처럼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런 정황인데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한국을 떠나야 되는데 자신이 베트남에 가서 사는 것도 힘들고 이거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정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이 문제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 법무부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뭐 그냥 추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취업을 하는 길, 또 대학에 진학하는 길, 그러면 이제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외국인 그 부모의 재정을 또 증명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주 난감해 하는 거예요. 저 법무부 그 공무원도. 그래서 일단은 그 법무부 공무원이 그 고등학생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철저하게 상담을 해주고 방법을 찾아달라. 방법을 찾고 이 학생이 이제 결국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강제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 외국인 정책, 뭐 이민청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치밀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아주 치밀하게 잘하고 있는데 한국 굉장히 부실해요. 일본만 해도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그 절도 있게 잘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 매달 3천 명씩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 이거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 제가 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대학교의 그 국제교류 원장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또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대학교 총장님들도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불법 체류자 이 문제를 정부가 관리 능력이 없다라는 게 한 목소리예요, 한 목소리.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가 42만 2천 명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네, 지금 외국인 마약 사범 10명 중 6명은 불법 체류자다라는 거예요. 또 외국인 마약 사범 60%가 불법 체류자고 4년 새 450%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술, 마약, 그리고 담배, 이게 다 중독되는 거거든요. 이 커피도 그렇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제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예, 저도 담배 중독돼 보니까 옛날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담배 중독이 돼 버리니까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즉각 끊어버렸고, 또 이 커피를 밤늦게까지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많이는 안 마셨어요. 하루에 2잔, 또 진짜 막 땡길 때는 3잔, 그래서 평균 2잔을 마셨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니까 이 커피를 안 마시면은 막 커피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을 제가 느꼈고,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중독되면 꾸준히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6개월 동안 아예 그냥 술을 안 마셔봤어요. 내가 이기나 술이 이기나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저도 뭐 술을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맥주, 뭐 막걸리 그냥 조금 이렇게 마시는 스타일인데, 중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중독이. 네, 중독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이 지금 커피,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 사람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법 체류자들이 나중에는 이 마약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담배에서 벗어나기도 힘들고 커피에서 벗어나기도 힘든데, 마약은 거의 뭐 이 술의 뭐 18배 정도, 그 정도로 뇌 속에서 이 황홀한 이 기분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이거는 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고, 뿐만 아니라 머리 퍽 돈 뺏고 엽기적인 성폭행하고 안산 떨게 한 불법 체류자의 최후, 이러한 일들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네, 도박판을 벌이고, 불법 체류자들이었죠. 이런 사건들 터지고, 네,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이다. 11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고, 또 본인이 이제 본국에서 또 열심히 살면 좋죠. 저도 이 아세안에 가서 이 마을에 방문을 해보면은 시골 마을에 한국에 다녀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저도 한국에 갔다 왔다, 이번에 갔을 때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10억 동 정도가 되는데, 집을 지어가지고 아주 집도 잘 짓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 오듯이. 그래가지고 서로 윈윈하면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불법 체류라든지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잘 안내를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굉장히 많이, 올해 이제 중국,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1만 명이 들어오죠. 이제 외국인 근로자, 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환자, 또 외국인 이제 그 결혼 이주민, 굉장히 다양하게 한국에 들어와요. 또 요즘에는 투자 이민이다 그래갖고 투자 쪽으로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리는 그러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 정책을 쏟아내는 법무부, 인구 공백 해결 방안 내라. 그 외국인 정책 막 쏟아내는데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죠. 이게 아직 관리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고, 동남아 도우미 이민청 외국서 저출산 처방전을 찾는 정부. 이거 뭐 외국인 도우미,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최저임금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 불필요한 차관직 이런 거 없애가지고 우리가 국민 건의 기금에 넣어서 취약 계층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최저임금 제도를 없애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효과도 없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진다.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출생신고 못해 태어나자마자 생이별하는 불법 체류자 아기들. 이게 지금 출생신고가 안 되니까 이 불법 체류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그 고등학생 상담해 주면서 아주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부분을. 네, 여기 이영훈 목사가 불법 체류자 자녀 등 인권 사각지대 지원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네, 비세구 곰팡이 피고 미등록 이주 아동 돌봄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유령 아동이 4,000명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학생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이게 참 그 학생은 불법 체류자,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보면은 영화들 막 시신들 막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녀가 이게 뭐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임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국에 다녔는데 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다양한 문제가 많아요, 이게. 네, 그림자 아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들, 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한 다민족화로 가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매년 3,000명 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만 명인데 지금 42만 2천명, 이게 금방 50만 됩니다.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늘어납니다, 이거. 네, 그래서 한국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단 행동 일어나고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통제력을 더 상실하고 하면은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투명한 시스템이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아세안 출장을 가보니까 이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은 일본 기업에서 딱 와가지고 면접을 봐가지고 뭐 도시락 공장, 또 뭐 간병인, 또 뭐 호텔에서 뭐 이렇게 청소 정리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 채용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절차를 밟게 투명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한국도.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항상 보면은 이게 그냥 뒷돈 문화에다가 비리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영사들이 돈 받고 비자 장사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한국은 진짜 고질병이구나. 국내나 국외로 나가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아주 깨놓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분명하게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잘 탐구해 보면 답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겪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시골까지 일본어 학원이 있어요. 일본어 학원. 그것도 거기서 이제 일본으로 근로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곳인데, 한국도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